즉시기의 개념은 다른 날 개념으로서 거의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외탕공법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 취득세 즉시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잠금 지급에 국외탕공법에 해당되지 아니야. 나머지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잠금 지급을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 외, 예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이 그 외의 것들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연부 취득에 대한 내용은 연 단위로 돈 준 날이다. 연보금 지급일 이 각각 독립된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 392페이지에서 무상, 증여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계약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로 가지고요. 상속 나왔으면 상속 개시일로 되고 3가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사임 승인서 내리는 날과 사실상 사임일 전 빠른 날로 되고요. 그리고 399페이지에서 취득세,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취득, 물가,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나와도 위 징수 때문에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신고, 납부를 물어봤다면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되고 취득세에 신고, 납부 놓으면서 상속 나라가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400페이지에서 이 가로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적 내용으로서는 먼저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가산세를 합한 그리고 그 옆줄에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거기 밑줄. 자, 먼저 여기 단위로서 설명드릴게요. 예수께서니까 설명드리면은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취득세 과세되죠. 과세됨으로써 이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하면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죠. 자, 이때 이 건축물의 신축이니까 이때 취득일은요.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용 승인서 내리는 날과 사회상 사용일정 빠른 날 이 날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가 끝나는 거예요.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지자체가 제철 기간 동안 밝혀내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고 거기다가 매매하죠. 뭐랄까요? 가산세, 가산 하여서 들켰다 하고 고지서로서 징수하죠.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방법을 보고 보통 징수하죠.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의 문장을 교재상으로서는 한 문장으로서 속주로 했어요. 근데 그 속줄 내용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은 그럼 이제 볼까요? 이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야.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나왔답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또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줘야 뭐가 나올까요?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예외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다는 뭘로?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였습니까? 신고, 납부. 그거죠. 내가 뭐예요? 예외. 예외니까 신고라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그 말은 뭘로?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가산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서 연결시켜봐요. 무신고했다. 무신고했다면 그때 가산세에 대한 내용 몇 퍼센트? 납부세액의 20%. 뭐라고 되죠? 납부세액의 20%. 과소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로서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도 되죠. 그리고 또 부정 넣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정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된다는 거예요. 또 뭔가 필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과 연결시켜 볼까요? 자, 7일부터 60일 신문합 한다겠죠? 네. 안 했어요. 신문합을 안 했다 합시다. 안 했다. 미행했다면 제출기간 동안에 밝혀낸다겠죠? 자, 이 제출기간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과소 신고하였을 때 제출기간은요 5년. 5년이죠. 그리고 무신고했다면 제출기간은 7년. 그리고 사기, 부정, 이만 나왔던 제출기간은 10년. 이 기간을 밝혀낸다는 얘기예요. 밝혀낼 때, 자 여기에서 지자체가 취득세액을 산정하죠. 산정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맹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그러면 이제 신고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거 이만 나오니까 그때 뒤에 뭐 있어야 돼요? 가산세 가산.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무신고잖아요. 무신고니까 밝혀내서 몇 퍼센트? 무신고니까 20%. 자 보세요. 과도 신고는 5년이죠. 5년이니까 그때는 한 대만 때려요. 한 대 10%거든요. 그러면 무신고했다면 2년 동안 더 고생하죠. 7년이니까요. 2년 더 고생했게 만든 너는 한 대 더 맞아라. 몇 퍼센트? 20%. 그대로. 그 다음에 사기 부정은 몇 년이에요? 10년. 그리고 3년 더 고생하죠. 3년 더 고생했게 만든 너는 이제 더블로 맞아라. 20% 더블이니까 어때? 40. 이됩니다. 이렇게 가산세 가산하여가지고 들켰다라고 고지서로서 징수하죠.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게 뭘까요? 보통 징수. 이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중가산세 나오는데 중가산세 위에 기업 나오죠. 기업 봅시다. 박스 안에서 기업 40% 나오잖아요. 이 40%는 바로 부정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20%는 무신고. 그 옆에 있는 10%는 가소 신고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가산세입니다. 이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예습은 안 해봤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먼저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체킹까지 하고 설명해 줄게요. 기업 중가산세 대상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거기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에다가 밑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 산출세액의 80을 가산한 금액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보통 징수 방법 밑줄. 자, 여기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골중자의 중가산세. 먼저 이 무골중자의 중가산세를 만들었던 법률적 취지, 법률적 이유부터 봅시다. 법률적 이유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나온 게 바로 무걸중자의 중가산세예요. 자,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 나왔으니까 요 내용 그대로 거의 만들어져요. 자, 먼저 뭘 만들어 봅시다. 자, 취득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신고 안 했으니까 등기일까요? 미등기일까요? 미등기. 왜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하지 안 했음으로써 미등기잖아요. 신고하지 않고 팔았어요. 매각하였어요. 그럼 뭐예요? 전매. 전매하였다.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무겁게 여기에 따로 해요. 여기에 따로 몇일까요? 80. 그래서 산출세액의 80. 산출세액의 80%도 되죠. 그러면서 들켰다고 고의사로서 징수해야죠. 그럼 고의사로 징수하는 끝만 뭘로? 보통 징수.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산출세액의 80이란 말이 있으려면요. 어떤 말이 앞에 갖고 있어야 될까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어줘야 산출 80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과소신고 이 말이 나오니까 몇 프로예요? 10%. 자, 반대로 10%란 말이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과소신고. 그렇죠? 다시 무신고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20%. 20%란 말이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신고 가능성. 똑같아요. 자, 여기서 산출세액 80이란 말이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을 딱 보고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뭐 산출세액의 80. 그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점 필요이 됐어요. 문장이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이 나왔어요. 이거 어떨까요? 산출세액의 80% 가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고했죠? 신고해서 등기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미리 전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끝만 하면 중가산세 가산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 얘기 나와요?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돌려가시면 돼요. 그럼 포인트는 뭐였어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을 때의 산출세액의 80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중가산세 가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로서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등기, 등록과 관련 없는 물건의 취득. 자, 여기에 대한 내용 미등기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죠. 등기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미등기 전매가 아님으로써 끝만 뭐로 중가산세 제외 이런 내용으로서 나왔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이란 말은 앞에서 저번 주에 배웠어요. 지목이란 말은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목이란 말은 토지 활용도를 말합니다.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지목. 토지 활용도가 밭이었다 하였으면 이 밭이었을 때 이 토지는 내 거다라고 등기되었겠죠. 그리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요.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이 밭을 대지로 변경했어요. 그랬더니 가치 어떨까요? 가치는 증가되죠. 재산 증가가 나오니까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으로 본다 했으니까 본다가 간주예요. 이 내용은 간주 취득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데, 자, 이때 요 대지로 변경했을 때 내 거다고 또 등기합니까? 아니요. 이미 내 거다고 토지에다 등기해놨잖아요. 해놨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의 의미, 요 단어 안의 의미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뒤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미등기 전매입니까? 아니요. 등기된 거죠? 네. 등기된 거니까 끝말은 얘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하장가. 하장가로서 끝말은 뭘로? 중가산세 제외. 되겠죠?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요 내용도 기억하세요.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나와요. 쉽게 나올 때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체크까지 해드렸고 또 다시 체크해주면 이은에서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 나오죠. 거기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이걸 적으세요. 여기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이건 없죠. 없으니까 적으세요.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그래서 뒤에다가 중가산세 제외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A번 박스 안에 A번들이 있어요. A번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감 이것도 어떨까요? 제외 끝에다가 적으세요. 중가산세 제외 그 다음에 B번 지목 변경에다가 밑줄 치고요. 끝말에다가 적으세요. 중가산세 제외.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번 면세점. 면세점인데 저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면세점의 뜻입니다. 외국 나갔을 때 물건 살 때 면세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 바로 면세점인데 취득세에서 탁합니다.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50만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취득세의 부가세. 부가란 말은요 붙인다.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요 아까 복수까지 했었죠.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거기다 찾아서 밑줄 치면 돼.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밑에다가 적으세요. 국세라고. 국세.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는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 숫자 나오죠. 숫자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거기에서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이 뭔가만 아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뒤로 넘어갑시다. 넘어갈 때 402페이지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인데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취득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니까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하면 될까요? 시험에 임박해서. 시험에 임박해서 몇 개만 찍어주면 그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맨 마지막 특강할 때 일입니다. 지금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408페이지에서 재산세로 갑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 해년마다 세입 내지 네 문제 나와요. 취득세가 해년마다 세입 내지 네 문제 나오니까 설명드렸던 것이고 이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해년마다 세입 내지 네 문제 나오니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잘 나오냐면 재산세의 교육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 한 문제가 나오고 물론 올해도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재산세 납세 요구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구별 거기에서 한 문제. 물론 올해도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납부 기간 예단의 문제 범위. 저희 예단으로서 제일 먼저 재산세 교육부터 먼저 합시다. 모든 세금에 대한 예로서 살펴볼 때 그 세금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입니다.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보세요. 재산세 외적 재산세 이랬으니까 세자 앞이 뭐예요? 재산. 재산세 세원은 재산의 보유.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니까 지방세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시, 군, 구세다. 이랬었죠. 앞에서 맨 첫 시간에 복습까지 다 했어요. 거기다 내용으로서 시, 군, 구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재산세가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니까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시, 군, 구세다. 그리고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지자체가 아무 용도나 사용되니까 보통세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게 재산이다 라고 물건을 정해줘요. 그 정해진 물건이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해진 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 물건으로 정합니다. 이 5가지 물건을 다 보유했을 때 합쳐서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과세할 것인가 여기 당연히 재산세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 내용을 알기 위해서 흐름상으로 봅시다. 흐름상으로 볼 때 자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 정해 보니까 취득이죠. 취득에 과세하는 것은 취득세. 취득세 과세. 그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과세합니다. 취득할으로서 취득세 과세하고 그리고 토지를 보유하죠. 보유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로서 보유세금은 매년마다 납부해져요. 매년마다 토지를 보유했음으로써 재산세를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이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부하겠죠. 그래서 납부하고 그리고 상가 건물을 보유하죠. 뭐가 적용될까요? 재산세.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합치니까 따로따로. 이게 재산세의 가장 기본이에요. 재산세에서는 따로따로 과세다. 단위로서 물건별 과세입니다. 물건마다 과세. 물건별 과세. 물건별 과세에 대한 내용을 다른 교재에서는 같은 말로서 개별 과세다. 물건별 개별 과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별 과세로서 가장 기본적 내용이 재산세예요. 그럼 이 책 볼 때 교재에 이제 체킹할 수 있어요. 1 가로 의 나오죠. 의에서 밑에 줄 재산세는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열거된 과세 대상 이 열거된 과세상이 재산이에요. 재산 적고요. 그래다 화살표 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이라고 적으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적었으면 연결해 볼 때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 어떤 거 나왔어요? 관할. 관할 나왔으니까 이 단어를 포인트 잡아야죠. 그럼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옆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죠. 시군구. 그리고 뒤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는 지방세. 자, 거기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 지방세. 거기다가 밑줄. 자, 여기에서 고지서 발부가 바로 뭐였어요? 결정. 결정이죠? 결정. 결정. 다시 맨 처음에 대한 내용과 또 연결시켜 볼까요? 모든 세금은 납세무 성립되고 그리고 확정되고 소멸된다. 전부 다 여기 따라간다 했어요. 그럼 재산세도 세금이니까 여기 따라가야죠. 자, 맨 처음에 성립. 자, 성립 시기는 아까 복습했죠? 재산세 성립 시기는 기준일.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과세해요.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과세하는데 어느 시점에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은 변동되니까요. 소유권 변동되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정한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기준일. 며칠? 6월 1일.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성립됐으면 세금액을 정해야죠. 확정이죠. 확정에 대한 내용의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의에 나간다는 것이 결정. 그리고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은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그럼 여기에서 요 재산세가 보유죠. 보유니까 뭘까요? 결정.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한다. 이게 바로 뭘까요? 결정. 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다. 그럼 지자체가 고지서 발부로서 하는 방법이 보통 징수예요. 그러니까 통과는 뭘까 이게? 보통 징수. 징수했으면 납세물은 우입자로 납부했으면 납세물은 소멸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 아시겠죠? 자, 어느 방법이었어요? 보통 징수. 보통 징수.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보니까 이거는 신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가산세 있다. 몇몇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옆에다 적으시면 돼요. 가산세 규정은 없다.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그럼 가산세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고, 납부된 세금에 있어요. 여기는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가산세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 가로에서 1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하나 기억할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다. 물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물건별 과세. 물건별 과세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재산세는 그 중 끝에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이 말은 서류에 기록된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한다. 거기를 밑줄 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이 다를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한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공부란 말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 그리고 공부라고 해요. 간단히 갑시다. 서류하면 돼요. 서류와 서류상에 기록된 내용과 사실이 달라요. 다를 때는 어렵다는 사실에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습했으니까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서류에 기록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는 없을 건데 왜 다를 경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다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다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을 신축한다. 허가받고 신축한다 하였으면 허가 도면대로 신축하고 준공받겠죠. 준공 받자마자 이 자기가 준공 받았으니까 이 월세에 대한 달세를 더 얻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옥타 만들죠. 네. 안 만들까요? 만듭니다. 수익 딱 합시다. 딱 때 옥타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옥타 만들어줘. 옥타 만들고 또 다시 2층이었다 하였으면 자 2층에 대한 내용을 이게 또 전세로 내주기 위해서요. 여기가 이쪽으로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또 계단 만들죠. 예. 계단 이렇게 또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뭐였어요? 사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공부. 자, 사실은 뭐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다르면 어디에 따르겠다? 사실에 따르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 아셨겠죠? 세법에 대한 사실과세다. 사실과세. 공부와 사실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 안내로서 나오는 식으로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2번 과세 대상. 이건 아까 했던 거예요. 체크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한다.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도 했던 거예요. 아까 했었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는 어디 따르겠다? 사실에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가로 토지, 그것도 DP 넣으려면 2가로에서 건축물, 3가로에서 주택. 이제 각기 물건마다 뜻을 적어줘요. 이 뜻에 의해서 이제 이중과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이중과세는 말은 두 번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재산에는 어떤 걸 제외하겠다라고 적어줘요. 자, 먼저 체크 먼저 합시다. 1가로 토지 나오죠. 토지 밑에로서 둘째 줄, 첫 글자 그 밖에 라고 적어진 줄 끝에 나오세요. 끝에 보니까 주택, 부스토리는 제외 나오죠. 거기 일단은 밑줄. 그래 다시 뒷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째 줄, 첫 글자 포함.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중간 가보니까 다만 주택용 건물은요 제외. 거기 밑줄. 못 찾았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3가로 주택 나오죠. 거기다도 밑줄.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왜 제외했겠는가? 여러분,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 그 내용으로 한다면 이중과세예요. 다른 법률에 대한 예로서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뜻 배웠어요.
그 뜻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게요. 건축물에서 건축물 하게 되면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말하면서 얘가 주예요. 그러면서 밑에 옆에가 부속된 것들이 쭉 적어져요. 부는 본인이 따라가니까 요 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지붕 과 그랬죠? 과였으니까 end예요. end로 말할게요. 그리고 또는 그랬어요. 또는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OR에 대한으로서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전자부터 해보죠. 전자 볼 때 지붕과 벽, 이 전자죠. 여기에 대한 이건 또 건축물로 되고요. 그다음에 후자로서 지붕과 기둥, 이것도 뭘로? 건축물로 갑니다. 그러면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이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입니다. 이 내용 알고 여기 연결시켜보죠. 주택에 대한 지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이 주택이 뭐예요? 건축물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을 보유했을 때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재산세로서 거기서 나가지고 아까 물건별 과세 그랬죠? 물건별 과세니까 토지 보유했으면 토지로서 재산세 거기서 나가겠죠? 건축을 보유했으면 건축으로서 거기서 나가죠. 주택 보유했으면 주택으로서 거기서 나가죠. 선박 보유했으면요 거기서 나가죠. 이거 벌써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주택이 건축물이니까 건축물로서 거기서 나가지고 또 다시 주택이니까 주택으로서 거기서 나가면 몇 번 가세요? 두 번 가세요. 두 번 가세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이다 제외다 이 나온 거예요. 아셨죠? 이제 자 여기에서 이 건축물에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은 제외되니까 이 건축물은 뭘 말하냐? 주거 외 용도를 말합니다.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을 말하죠. 주거 외 용도. 주의 용도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건축물의 뜻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주거 외 용도니까 주로 어떤 건물일까요? 상가,랄지 공장용의 건물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을 합쳐서 색 산정이다. 아니면 따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건별 가서겠죠. 물건별 가서니까 따로 가세요. 따로 가서로서 건축물마다 건축물별 요 건축물 뭘까요? 상가 아니면 공장 건축물마다 세의 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주택 갑시다. 주택에 대한 내용을 써볼 때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서 주택 배웠죠.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통으로 본다겠어요. 한 통이 곧 일체예요. 자, 이 주택이라는 말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곧 뭐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요 두 개가 주택이라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한 통이 아니라 한 통. 그럼 이제 주택과 토지는 뭐로 보겠다? 주택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따라서 볼 때 토지하고 연결해봐요. 연결해볼 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농지도 토지죠. 여기에 들어가요. 또 다시 임야도 토지죠. 여기에 들어가요. 주택, 부스토리도 토지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겠죠. 주택, 부스토리를 보유했을 때 토지니까 토지로서 거기서 나가지고 또 주택, 부스토리가 주택이니까 주택으로서 거기서 나간다면 몇 번 가세요? 두 번 가세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거기서 나와야죠. 나온 것은 주택, 부수토지 포함이다 제외다.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은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내용이 토지로서 받아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모든 토지니까 자, 여기에서 아는 것으로서 미등록 토지 포함이다 제외. 자, 세법은 사실과세니까 형식과세입니다. 사실과세. 사실과세니까 당연히 뭘 포함시키겠어요? 미등기. 미등록도 포함된 겁니다. 미등록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내용으로 나와주죠. 자, 그리고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어요. 그랬을 때 주택에 대해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여러 채의 주택을 합쳐서 세액 산정한다? 아니면 주택마다 산정한다? 뭐였어요? 개별과세. 이게 재산세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기본에 따라가져요. 여러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마다 주택별 세액 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재하고 다시 연계를 봅니다. 연계를 볼 때 교재상에서 411페이지에 보면 동그란 2번에서 겸용주택 나오죠.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겸용주택 그래요.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그걸 보고 겸용주택 그러는데, 이 겸용주택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를 봅시다. 먼저 아까도 했다시피 세금액을 산정하려면 이렇게 세금액을 산정하려면 과세 표준을 먼저 정한다 했죠. 거기다가 세율, 혹시 과표란 말 들어봤을까요?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의 약칭입니다. 과표에다가 세율을 구함으로써 세금액을 산정해요. 여기에서 세율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누진세율, 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비례란 말은 글자 그대로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과세 표현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로따로 된 것들은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 된 것은 비례세율. 그리고 누진 봅시다. 누진이란 말은 누진이란 말은 누적이란 말하고 같아요. 누적은 어때? 합쳤다는 거예요. 합쳤다. 과표가 합쳐서 나온 것은 누진세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걸 구별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간결히 하세요. 간단하게 단어에가 합장한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 누진세율. 합장한 단어가 없으면요, 비례세율. 이러면 아주 간결하게 구별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마셔야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비례세. 비례. 취득세 뭘로? 비례세. 또 다시 종합 부동산 세율세. 어떤 단어 있어요? 합작 있죠. 뭘까요? 누진세. 누진세로 가지고 또 등록 면허세는 거기에서 합작 없죠. 없으니까 비례세. 비례세이고, 다시 이제 곧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과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가 있고, 그리고 종합 합산, 또 별도 합산. 자, 여기에서 분리과세가 뭐고 종합합산이 뭐고 별도 합산이 뭐라는 건 뜻은 상하지 마세요. 뜻은 모르셔도 돼요. 우선은 그 커스미 한가니까 못 되는데, 이제 누진세율과 비례세율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먼저 볼 때 이 분리 이거 뭘까요? 합작 없죠? 뭘까요? 비례세.
비례세율이고 여기는 합 있죠. 누진세. 이것도 합 있죠. 볼까요? 누진세. 그래서 합자가 있으면 누진세율, 합자가 없으면 비례세율. 이런 간결하게 구별이 돼요. 자, 볼 때 여기에 대한 구별하면서 겸용주택이라는 말은요, 주거 가치 있는 이 건물을 보고 겸용주택 그래요. 그리고 주거 외 용도는 세법 뭐라 그래요? 건축. 주거는요, 주택. 이거 나오죠. 이 두 개가 가치 있는데 먼저 주거 외부터 봅시다. 주거 외에 대한 들어서 상가 건물을 한 사람이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을 합쳐서 세액 산정한다? 아니면 따로따로.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죠. 따로따로니까 이건 뭘까요? 비례세. 지금부터 결합세. 숫자는 결합인데 숫자는 건축물 이 말이 끝났다면 그때 세율은 원적 세율로서 0.25%의 비례세율이다. 0.25%. 물론 예외적 내용도 비례세율이에요. 그런데 예외적 내용의 숫자에 대한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해주니까 안 적혀요. 예외적 내용으로서 말해주면 주거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0.5%. 또 관업계 법령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5배 중과세로서 1.25%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면 그 숫자 외울 필요 없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으로서 0.25%다 라고 기억하고요. 그러면 다시 주택 얘기해 봅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합친 것이 아니라 주택마다 세 산정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게 그것보다 주택이다. 그래서 그리고 세액 산정. 자, 세금액의 산정에 대한 내용은 세액 산정은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 법에서 세액 산정하죠. 그때에 요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나오죠. 합쳐서 나왔다. 그러면 요 세율은 누진세. 왜?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이다. 이제 세율은 누진세. 누진세율로서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0.1%부터 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요 숫자 요 필요가 없어요. 출제자도 요 숫자 못 외워요. 왜 못 외운가 볼까요? 과세 필요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과세 표준 가액도 나와야 돼요. 가액도 다르니까. 자, 교재로 한번 연결시켜서 비교해보고 다시 올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16페이지 편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위에서 기업 나오고 그 밑에 표 나오죠. 이게 볼 때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이니까 0.1%. 6천만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면 6천만 원, 아니 6만 원. 왜 6만 원 나오냐면 6천만 원 곱하기 0.1%하면 6만 원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6천만 원 초과된 금액에 0.15%로 되죠. 그럼 이 숫자 외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요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숫자 외울 수 있겠으나 외우지 못해요. 이 숫자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또 나와요. 써보세요.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도 과세 표준 나오고 2억 이하 나오면서 이건 0.2%죠. 또 그 밑에서 2억 초과해서 10억 이하에 되면 40만 원 더하기 2억 초과된 금액의 0.3%로 되잖아요.
또 위에 보세요. 위에 보니까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이하일 때는 10만 원 나오고 또 숫자 나오죠. 이 숫자를 다 외울 수 있어요. 구별해서 여기는 힘들 거란 얘기예요. 출제자도 이 숫자를 구별해서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자기가 못 외운 것을 여러분한테 틀리게 문제 내면은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자기가 외웠던 것을 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도 출제자가 이걸 못 외우니까 여기서 맡긴다는 얘기예요.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뭐만 하시냐면 재산세에서 주택가가 있고요. 주택가가 있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그때 뭐다? 누진세율. 알겠죠? 산정을 물어본다면 그때는요. 주택마다 세액산정. 되겠습니까? 뭘 물어볼 때? 세율. 세율 물어볼 때 주택 나왔으면 뭐다? 누진세율.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까지 같이 연기를 볼 때, 자,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건물이 뭘까요? 겸용주택. 그리고 여기는 주거니까 주택. 그래서 누진세. 여기는 주거 외니까요. 뭘로? 비례세. 되겠죠? 그럼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나눠야 돼, 안 해야 돼? 나눠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게 겸용주택이에요. 나눈 방법이 나오는데, 나눈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411페이지. 나는 칠판 봤다가 교재 보면 또 페이지를 까먹거든. 몇 페이지인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4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겸용주택 나오죠. 그러면서 겸용주택에 설명되고 기업 나오고 니은 나와요. 먼저 기업부터 읽어드릴게요. 한 동의 건물이 동자에다가 동그라미.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 자, 거기 체킹.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 그 다음에 니은에서 한 구의 건물이 구자 동그라미.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 밑줄, 50% 이상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에다가 밑줄. 이제 해보죠. 자, 여기에서 주거는요, 뭐였어요? 누진세. 주거 외는요, 비례세. 이 어느 부분을 누진세를 적용하겠는가? 라고 법에서 정해줘야 돼요. 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 보니까 기업과 니은 나오는데 기업에서 한 동을 했죠. 한 동. 그래서 뒤에가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한 구 이 나오면서 뒤에가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요 글자 차이가 어때요? 한 글자 차이죠.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계속 오는데 그래서 포인트를요 동자로 나왔는가 글자로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동자로 나왔다 하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아파트 단지 생각하세요. 아파트 단지 보시면 한 건물 연면에가 101동, 102동, 뭐 가동, 나동, 동자 적었죠. 이 동자가 적어진 것은요 왜 적어지냐면 허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동자가 적어진 거예요. 허별, 자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에서 101호, 그 다음에 1402호 소유자 틀려요? 같아요. 일반적으로 틀리죠? 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별 소유자가 다르니까 동자로 표현해요. 동자로. 동자 넣으면은 허별 소유권자가 다 다르다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죠. 여기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1층부터
1층부터 15층까지의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어요. 상가로 되어 있고, 그리고 2층부터 15층까지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물들 있죠. 그럼 볼 때 여기에서 주거 외와 주거가 같이 있죠. 뭘까요? 겸용주택.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아파트 얘가 101호, 상가로서 101호, 여기에 대한 용 115에 대보고요. 여기에 대한 용 15층이니까 1501호, 1515였다. 이랬을 때 여기 허별 소유권자가 같아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해요? 따로따로죠. 따로따로니까 이걸 보고 한 동그래요. 한 동그르고 여기는 아파트죠. 아파트니까 요 소유자가 다 따로 있겠죠. 요 소유자의 각기 거기서 나가줘요. 거기서 나가는데 뭘로써 색산정해서요. 주택이니까 누진 세일로서 색산정해가지고 각기 나가요. 그럼 여기도 허별 소유권자 따로따로니까 같으니까 당연히 따로따로겠죠. 따로따로 이거는 뭐예요? 주거 외니까 뭘로? 비례수로서 색산정해서 거기서 나가죠. 여기도 주거 외죠. 왜니까 0.2% 고백해가지고 색산정해서 이상이 소유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한 동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볼 때 동자가 나왔으면 여기 옆에서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면 맞게 적어지겠죠. 맞게 적어지니까 요거는 보지 말고 끝만 가세요. 끝만은 뭐 들어갈까요? 아파트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 이해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문장을 볼 때에 재산세에서 개별주택을 물어본다면 동자 나오면 이 동자 단어 보자마자 빨리 머리에 생각하는 것은요 아파트. 그럼 되겠죠? 아파트니까 끝만 보겠어요. 주거 부분만 주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구 구자 나오잖아요. 구자 나오면은 자 여기에서 한 사람 소유권자의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시장 가봅시다. 시장 가볼 때 이렇게 2층 건물 있죠. 2층 건물에 대한 이로서 1층은요 상가로 되어 있고 2층은 주거로 되어 있는 건물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상가 건물 여기 한 칸 또 방 한 칸 칸마다 소유권자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권자일까요? 전체가 한 사람 소유권자예요. 전체 소유권자이니까 요 소유자에게 거기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갈 때 한쪽으로 몰빵시켜서 거기서 하면 돼요. 한쪽으로 몰빵하니까 50% 이상이면 전체를 물어보겠다. 주체를 물어보겠다. 전 주체를 봐서 뭐로 되면 되겠다? 누진세 이런 거. 이제 여기에서 구자 나오잖아요. 구자 나왔으면 한 사람 소유권자다 하면서 한쪽에 몰빵해요. 어느 수도 몰빵합니까? 50% 이상일 때에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요 전체가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구별 좀 아시겠죠? 동자 나왔으면 아파트. 아파트니까 끝말은 주거부만 주택. 구자 나왔으면 한 사람 것. 한쪽에 몰빵. 50% 이상이면 주택. 이렇게 기억하시고 충분히 금전 다 외워진 거예요. 거기에서 기업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벌써 두 줄이잖아요. 이유는 벌써 두 줄이잖아요. 요 두 문장은 다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4 가로 봅시다. 3방. 3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거기에서 끝말만 체크하시면 돼요. 모든 배에다가 밑줄. 모든 배다. 전 여기서 기선이 뭐고 범선이 뭐고 부선이 뭐고 여기서 몰라요. 이걸 설명해 준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국어 사전 설명해 준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에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 설명합니다. 세법 설명 안 해요. 세법 설명은 모든 배.
되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업무용 배 어떨까요? 선박. 비업무용 배도 선박. 또 시가 투입에 5천만 원 초과되는 자가용 선박. 이것도 뭘까요? 선박. 이게 시험입니다. 그럼 이제 선박 넣으면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가로 항공기. 항공기에서 사람이 탑승 조정, 거기다가 밑줄. 사람 탑승 조정, 밑줄 치고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항공기, 해전이 항공기 및 그 밖에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그러도 되는데, 그래서 항공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항공기입니다. 전 여기에서 항공기가 뭐고 비행선이 뭐고 해진 항공기가 뭔지 몰라요. 아는 것은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안 탄 비행기는 항공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안 탄 비행기가 뭐가 있냐라고 혼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난감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원격 조종되는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 어떨까요? 사람 타야 안 타요? 안 타죠. 그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전이 항공기가 바로 헬리콥터예요. 근데 그 내용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타는 거. 타는 것이 항공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서 됐고,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